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한낮 기온이 올라가나 싶더니 우려했던 미세먼지가 수도권을 뒤덮었습니다. 안개까지 더해진 오늘 아침 출근길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며칠간 미세먼지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월 2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동부간선도로 방음벽 구조를 두고 인근 주민들은 터널형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한 자치단체가 아파트 방음벽의 위치가 잘못됐다며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치단체는 1년 전 해당 방음벽을 허가해준 바 있습니다.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공원 조성과 아동정책, 이태원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 등 용산구의 현안과 민심을 살펴봅니다. 오늘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공공주차장은 폐쇄되지만 대중교통 무료 운영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노원구에서는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와 맞물려 방음벽 설치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방음벽 형식을 놓고 서울시와 주민들의 뜻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선아 기자입니다. 노원구 상계동 수락 고가차도 부근입니다. 도로 옆 주민들은 수십 년째 소음과 매연, 먼지 등의 피해를 봐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에 저희 주민들이 소음과 먼지 분진으로부터 그만큼 피해를 보고 살았습니다. 여름 되면은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거든요. 주민들의 불만이 더 커진 건 동부 간선도로 확장 사업 이후부터입니다. 4차로인 간선도로가 6차로로 늘게 되면 교통량도 늘게 돼 그 피해 역시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 확장됨으로써 교통량도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주민한테 오고 있습니다. 시행청인 서울시는 190m 해당 구간에 대한 방음벽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도로에 반을 덮는 장대 꺾기형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서울시의 사업 방식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꺾기형의 경우 먼지와 분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도로 전체를 덮는 지붕형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90m보다 최소화해서 적어도 상록수 아파트 201동 또 국부종합복지관은 완전 터널형으로 막아줘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세 가지 이유를 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사 지연과 그에 따른 예산 문제, 터널 형태가 되면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방제 설비와 대피소 등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정해진 기간 내 2020년까지 완공을 못해요. 제 터널을 씌우면 방제 등급이 올라가가지고 방제 설비, 피난로, 소화 설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만들 공간, 물리적 공간이 없습니다. 서울시 입장을 전해들은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 조성된 방음벽이 설치 1년여 만에 철거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 지난번 보도를 통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방음벽 설치를 허가했던 자치단체가 이후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철거를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영 기자. 네, 저는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아파트 방음벽 철거와 관련해서 어떤 논란들이 쟁점이 된 건지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제 옆을 보시면 높이 9m, 너비 27m의 방음벽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방음벽은 지난해 설치가 됐는데요. 아파트 조합 비용 5억 원이 들여서 세워졌는데 방음벽이 세워진 지 1년 만에 철거 위기에 놓인 겁니다. 서대문구가 방음벽이 세워진 위치가 부적절하다면서 철거를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해당 부지는 아파트 조합 측이 서대문구에 기부 체납할 공원용 부지이기 때문에 사유시설물인 방음벽을 도시공원법상 이곳에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자, 오 기자, 이 방음벽이 세워지려면 구청의 승인이 있어야 했을 텐데요. 이 서대문구는 사전에 이곳에 방음벽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하면 서대문구청도 이곳에 방음벽이 세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 조합 측에 확인해 본 결과 서대문구에서는 환경법을 들면서 이 방음벽이 아파트 앞쪽에 있어야 준공 허가를 내주겠다라고 말했다는 건데요. 예. 이에 대해 서대문구에도 입장을 물어봤는데 서대문구청에서는 이곳에 방음벽이 세워진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조합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이곳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라고만 답변을 했습니다. 예. 이 허가를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할 게 아니라 충분히 검토를 하고 허가를 해주는 게 순서상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서대문구는 이 방음벽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오신영 기자. 네. 예, 현재 지금 서대문구 지금 여기 입장에 대해서 도로에 소음이 커서 잘 상황이 예.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먼저 상황을 계속 설명해 드리자면요. 예. 현재 방음벽 철거를 서대문구청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도시공원법을 들면서 그 도시공원법에는 공원법에 따라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다는 거기 때문인데요. 네. 결국 방음벽이 철거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하지만 방음벽이 철거된다면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이 조합 비용 1억 원이 방음벽 철거를 위해서 추가로 발생하게 되고 또 방음벽이 철거된다고 하면 이제는 환경법을 충족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아파트 주민들이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이에 대해 서대문구청은 이제 도시공원법과 환경법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측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아파트 주민들은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현재 해당 아파트는 준공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인데요. 서대문구청이 이번에는 아파트 방음벽을 철거를 해야 아파트에 준공 허가를 내주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예. 네, 결국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오락가락 행정을 야기하게 된 겁니다. 예. 지금까지 서대문구 북아현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신영 기자였습니다. 이 엇박자 행정으로 1년 만에 방음벽 철거 위기에 처한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 연결해봤습니다. 네, 유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용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공원 조성이 최대 과제이자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죠. 지역 주민들은 기대감과 함께 우려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용산은 110여 년 만에 용산 미군 기지 반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군이 이전하면서 반환받는 부지엔 국가공원 조성이 계획돼 있습니다. 큰 규모에다 최초의 국가공원인 만큼 지역 주민들 역시 용산공원에 거는 기대감도 남다릅니다. 하지만 미군 잔류부지와 기지 내 오염에 따른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잔류부지 문제랑 오염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게 필요하고, 그런 데서 이제 우리 구청장님 되실 분, 나오실 분들, 그리고 의원님들, 기초의원들 이런 분들이 적극 관심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난해 기준 용산구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15.8%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4위. 그런 만큼 구는 그동안 노인복지 관련 사업이나 정책을 중점 추진해왔고 주민들의 공감도 얻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나 시설이 부족하다는 게 지역의 목소리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이제 관심은 많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나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여가 공간이라던가 아니면은 문화 공간 혹은 놀이 공간이 조금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 밖에도 경원선 지하화와 이태원 일대 주차 문제 등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지역 변화를 위해 후보들은 어떤 밑그림을 그릴지 유권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계속해서 용산구청장 선거에 예비 등록한 후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8명의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낸 김교영 씨가 유일하게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지 모두 6명의 예비 후보로 나섰습니다. 4대와 5대에 이어 현 7대 용산구 의원으로 활동 중인 김경대 의원이 가장 먼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고,
지난번 구청장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연이어 낙선해 서력을 벼르고 있는 황춘자 당협위원장과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구청장 후보였던 정남길 전 용산구 의원, 그리고 여의도 연구소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이철 씨와 용산미래연구원장 박규정 씨, 그리고 정당인으로 활동 중인 김욱기 씨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박홍엽 전 용산구 의원이 예비후보로 나섰습니다. 아직 후보 등록을 하진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 성장현 구청장이 3선 도전에 나섰는데요. 용산구는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었지만 현재 대다수 선출직 공직자들은 여권으로 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권의 강세 속에 현 성장현 구청장이 3선을 이뤄낼지 또 다른 인물이 구청장직을 가져올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구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서울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이 전망되면서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이 오늘 전면 폐쇄되며 관용차 3만 3천여 대의 운행이 중단됩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시민 차량 이부제가 자율적으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부터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운영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문제에는 이제 각 자치단체들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한 자치단체는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관내 모든 유치원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구로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조영주 씨. 조 씨는 출근하자마자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미세먼지가 밖에서 한창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특히 외부 활동에 있어서 제한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근육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많은 제한이. 많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여는 것조차 조심스럽습니다. 또 미세먼지가 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기침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감기에도 자주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환기할 때도 걱정이 되고. 그나마 이 어린이집에는 각 보육실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어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유치원의 경우 지원 없이 원장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로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지역 내 유치원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대상은 공립과 사립 구분 없이 33개 유치원 모두입니다. 교육부의 예산 부족으로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 계획이 없어 저희 구로구에서는 한 학급당 1개의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요즘 유치원과 보육시설 공기청정기 보급 확대가 학부모들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올여름도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에서의 전기 사용량은 매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세대도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마포구가 올해 지역 내 미니 태양광 설치를 확대합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베란다 난간을 따라 거치형 미니 태양광이 설치돼 있습니다. 시간당 300와트, 한 달 30kW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입니다.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고 한 달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많이 되죠. 많이 돼요. 어떻게 많이 되세요? 그러니까 돈으로 많이 되지. 마음대로 쓰고 또 돈도 얼마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마포구가 가정형 미니 태양광 설치를 늘립니다. 올해 5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이달부터 발전 설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기기 설치비 61만 원 중 서울시가 42만 원을, 마포구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개인은 9만 원만 내면 됩니다. 설치를 원하는 경우 구가 공고 중인 설치업체 한 곳과 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자부담 비용만 부담하면 나머지 비용은 차후 정산됩니다. 대기 전력을 잡아주는 것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냉장고는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양문형 냉장고의 전력을 어느 정도 충당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군은 미니 태양광 지원 확대와 더불어 시간당 3kW의 전력을 생산하는 동단위의 태양광 에너지 마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10가구에서 50가구의 주민들이 모여 구에 신청하면 테마마을 형태의 컨셉을 잡아 에너지공단에 공모한다는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날 푸른 나무 숲 사이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하는 건 모두의 바람일 겁니다. 서울시가 산림청과 손을 잡았습니다. 도심 속 숲을 늘려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1000만을 넘어선 서울 인구. 그만큼 많아진 차량에 아파트와 업무 건물도 빽빽히 들어서면서 녹지는 찾기 어려워졌고 환절기만 되면 찾아오는 황사 등 각종 미세먼지에 서울은 몸살을 앓기 일쑤입니다. 서울시와 산림청이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도시숲 늘리기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산림청과 함께 이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한 이런 공동의 MOU도 체결을 했고요. 또 특히 시민이 대나무 갖기 운동 이것도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한데요. 도시숲을 많이 만들어서 미세먼지도 예방하고 또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협약식과 함께 진행된 묘목 나눔 행사. 아이부터 어른까지 나무 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연령도 다양합니다. 소나무부터 감나무, 산뻗나무 등 취향에 맞는 묘목들로 양손이 가득합니다. 정원 장식부터 텃밭 가꾸기까지 시민들의 목적은 다양하지만 각자가 심는 나무를 통해 미세먼지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건 한마음 한뜻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주시니까 갖다가 심어서 나무 심어서 이제 공기도 정화되고 그러니까 좋은 거죠. 이렇게 미세먼지도 많고 황사도 있고 공기가 오염됐는데 특히 도시에서는 차량을 많이 운전하니까 녹지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이 참여해서 가정에서라도 1집 2나무 정도, 3나무 정도 해갖고 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산림청의 정책 지원과 함께 서울시는 옥상 정원과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공원 조성 등 녹지 확대 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올해 말까지 용산 미군 기지가 이전하게 되면 앞으로 이곳에는 최초의 국가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도 갖추지 못했고 미군 잔류부지와 환경오염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은 상황입니다. 공원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주민들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김동훈 기자입니다. 용산 미군 기지가 이전하고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조성되는 용산공원. 국토부는 지형과 역사, 자연과 연계를 큰 축으로 하는 개발 방향을 세웠습니다. 훼손된 자연지형을 회복하고 가치 있는 역사 유적도 보존하면서 그다음에 도심 속 휴식 공간도 제공하면서 아울러 예술과 첨단 기술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명품 용산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부지 확보가 선결 과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부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선전 부지와 미 대사관 등의 미군 잔류 부지가 당초 용산 기지에 포함돼 있어 공원이 조성되더라도 단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열린 용산공원 디자인 토론회에서도 잔류부지 문제가 가장 쟁점으로 거론됐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는 미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지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지 전반의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도 해결 과제로 제기됐습니다. 기지 내 크고 작은 기름 유출 사고에 따른 것인데 실태 조사와 환경 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향후 국내에 있는 미군 기지에도 적용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정보 공개의 문제, 그다음에 정화 책임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묻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사실 되게 유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미군이 실제 반환을 하고 언제 오염 조사를 하고 언제 정화를 해갖고 우리가 실제 공무원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중심된 내용들은 미군이 너무 커가지고 미군한테 말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고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전 피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접근과 거버넌스 구성이 필수적이라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또 미래를 좀 더 보고 그릴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부처 간의 협력 또 이런 중앙부처와
서울시 간의 협력도 필요하고 용산구간도 협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당초 2027년까지 용산공원을 생태공원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밝힌 상황. 시기는 둘째치더라도 온전한 반환과 부지 회복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지난 24일 새벽 5시 30분경 중랑구 상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11층에서 발생한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60대 남성 1명은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주민 20여 명이 대피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천구가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구는 종량제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골목길 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한 달간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야간에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무단 투기는 물론 재활용 혼합 배출과 음식물 혼합 배출 행위로 적발될 경우 10에서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구 관계자는 무단 투기 처리 비용으로 매년 막대한 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파구가 봄을 맞아 올림픽 조형물을 세척했습니다. 송파구는 지난 22일 올림픽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88 올림픽 상징 조형물 50점을 세척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척 작업에는 고소작업차 2대와 고압 세척기 석 대가 동원됐으며 청소는 송파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10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를 중심으로 정류장과 난간 등 주요 시설물 청소도 펼쳤습니다.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하다 보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미세먼지 정책 대결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주요 예비 후보들마다 다양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민심은 그리 호의적이지 못한 반응입니다.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나올 때까지 이번 선거는 오늘 날씨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